네, 진주평론 진주자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전 부산일보 서부 경남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 좀 잤습니까? 아유, 저는 새벽 5시까지 못 자고 비실비실 대다가 무슨 일은 일이 아니 걱정이 아이고 이거 언론 통제한다는데 이거 내일 이 위클리 이슈 이거 촬영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에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내 평생에 다시 또 이런 일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가 12.12 군사 반란하고 그다음 대학 1학년 때 우리 이 5.18 광주민주화 사건으로 그때 전국 개헌되고 나서 지금 몇 년 만이죠? 이렇게 뭐 40년 넘었죠. 40년. 다시 또 내 생애 중에 또 이 비상계엄 상황을 요즘은 또 뭐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그렇게 또 근데 이제 지켜봤네요. 뭐 학습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거 뭐 아이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잘 안 들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참 뭐라 합니까? 아이고 비참하다. 우리나라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또 비애감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야 이거 큰 일이다 아니고 전혀 걱정은 되지 않았고 이게 저도 좀 그런 생각 망신스럽다 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종의 어쩌면 군사 쿠데타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미 국민들도 충분히 학습이 돼 있고 군이나 경찰 역시도 이미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그래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참 어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처참하기도 하고 참 그래요. 뭐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데 대해서 참 보셨겠지만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대처하는 국회의 모습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옛날 국회와 달리 좀 판단도 빠르고 냉정하게 잘 대처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 역할뿐만 아니고 이제 지방의회 역시도 상당히 좀 앞으로 좀 더 발전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역사가 오래되면 또 뭐 네. 역사가 오래되면 그 연륜 마침 또 탄탄해지는 것도 있어야죠. 지방의회도 지금 30년 넘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방의회도 이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할 이야기들 하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논란이 좀 있었죠.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가 됐었죠. 보류가 돼가지고 이번 정례 기간에 이제 다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수정안이 이제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이제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위주로 했네, 그죠? 예, 이제 수정안을 이제 냈습니다. 수정을 냈는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재석 22명 중에 찬성이 11명, 반대 10명, 기권 1명 이래가지고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가반수가 안 되는구나. 예, 가반수가 안 돼가지고 이제 수정 조례안은 이제 부결이 됐고요. 이제 부결이 되면서 다시 이제 이 원안에 대해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이 이제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요 앞에 보류시켰던 좀 달라진 건 없고, 다시 재의결을 했단 말이죠. 다 표결을 했는데 재석 22명, 찬성 5명, 반대 15명, 기권 2명. 압도적으로 반대네요. 압도적으로 이제 이 조례 자체가 이제 부결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부결이 되면 아마 내년 2025년 2월경에 이제 회기가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다시 아마 이 조례안이 이제 상정이 될 걸로. 조례안 좀 의회 어차피 정치는 타협이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서는 안 되고 어차피 또 중간에 또 타협이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조리안이 좀 수정되겠죠. 아무래도 수정이 안 되면 그대로 되겠나요? 또 아마 그렇게 쉽게 통과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처음에 이제 보류가 되고 나서 네.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이제 시의원들이 이제 간담회 자리를 전체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네, 요구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수정안에 대한 제안 내용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네. 최민국 의원이 그때 게 11월 21일입니다. 네. 지난달 이제 진주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진주대첩 역사공원 운영조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수정 제안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최민국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명칭 자체를 대첩을 빼버리고 진주 역사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하자. 근데 이런 이제 제안을 처음에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최민국 의원의 이제 이야기는 이제 당초 이 공간 자체의 진주 대첩 역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현 조성해 놓은 이 공원 자체가 사실 대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대첩도 없는 이 공간을 대첩이라는 이름을 쓸 필요 없고 그냥 아예 빼버리고 그냥 역사 공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안을 이제 처음 이제 한 거죠. 수정안을.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이제 주변에 조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조금 이제 논란 소지가 좀 있었던 거예요. 의견이 좀 많이 갈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그러한 제안이 이제 사실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 윤성관 의원하고 신석영, 서정인, 전종현, 최지원, 박재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네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에서 이제 각종 그 당초에 제기됐던 조례상의 문제점 부분, 네. 진주 정신을 포함시키고 하는 이게 수정 조례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과 사정 좀 그 공유가 안 된 모양이에요. 네.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수정안 자체가 좀 힘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부결이 된 거죠. 부결이 됐고 이제 본안 자체도 이제 부결이 돼버리면서 사실은 이제 내년 2월까지는 네. 이제 진주대첩 역사공원 뭐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조례가 없는 상태로 굳이 요 공원만 따로 떼어서 조례가 있어야 되는지도 내가 아직 모르겠는데 왜 그렇죠? 그 시설물 때문에 그렇나요? 거기에 요금을 받는 주차장하고 근데 커피숍 부분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네. 그러면 현재 운영조례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아무 제 생각에는 별로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다른 조례가 있어서 상위법하고 도조례 근거해 가지고 아마 운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그럼 공원마다 이게 다 다 돼야 되나 이 말이죠. 그러면 진주요 우리 1호 공원 뒤에 철도 역사 문화공원 그런데도 거의 다 조례가 있어야 되나? 그 카페도 있고 한데. 그거 아마 안 있겠습니까? 일일이 다 공원마다 이게 뭐 공원이라면 공원마다 이게 뭐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되는지를 내가 모르겠네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이게 이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의회 자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주시 의회에서 이제 기존과 다르게 이제 이런 지역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마 보류된 조례안이 부결된 건 아마 최초일 겁니다. 진주시 의회에서. 제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주시 의회가 뭐 다른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진주시가 시의회에 좀 적극적으로 조례안 통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했다 뭐 이런 비판도 좀 있기는 한데
뭐 노력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안이 가진 일단 보류를 근본적인 시켰을 문제점. 때의 그 뭡니까 당위성 보류의 필요성에 충족이 안 됐다든지 뭐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시의원들이 이 앞에 보류할 때는 이런 게 부족하다고 했으면 그게 보충이 돼야 되고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되고 시도도 개선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그래요.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치는 어차피 뭐 지방 정치도 협의를 통한 협상, 타협 이쪽으로 가야 이게 일단은 뭐 시의회가 일단은 뭐 좀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렇게 이 조례가 뭐 당장 이게 뭐 시행이 안 된다고 해서 크게 뭐 공원을 뭐 문을 닫는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네,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운영 조례안 자체가 이제 최종적으로 부결이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배달의 진주도 미정상급 지급이 안 됐답니다. 제가 우려했던 대로 제가 요 편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게 해결되기가 결국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이게. 근데 왜 뭐 보니까는 어디입니까 창원 거는 스톱이 돼도 그 시스템이 좀 달랐던 모양이죠. 시스템이 달죠. 자동정산. 그렇죠. 자동정산 방식. 이는 사후정산이고. 예, 사후정산 방식. 방식을 잘못 택했던 거 아닌가. 그 바로 배달하고 나면 바로 정산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이런 누적 그러니까 뭐 적체됐던 거죠. 미정상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창원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게 창원 누비고인가 그러나. 그래서 진주시가 당초에 11월 8일 날 그 해당 업체하고 회의를 하면서 11월 30일까지 정리를 약속을 했는데 사실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고 이제 12월 13일까지 시간을 달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게 이제 업체 측에서 진주시가 이제 법적 조치를 하려면 내용 증명도 보내고 뭐 고발을 위한 어떤 일정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아마 12월 13일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 한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서 내가 요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바로 이제 사실 가맹점 업주들은 돈이 필요한 거지, 그죠? 법적 조치가 아니고 정산 받기를 원하는데 이래 하더라도 정산 받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 한참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미정상 가맹점주가 뭐 한 500개소 정도 되고 금액은 잘 아시다시피 2억 300만 원. 이제 결론적으로 뭐 따지면 이제 자영업자들만 그렇죠. 피해를 본 거죠. 피해를 본 거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게 그래 처리하기가 뭐 진주시가 이걸 대행해서 물어줄 수도 없는 문제고 참 이게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주시가 먼저 배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체에다가 이제 구상권 청구를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절차가 없지 싶은데 민간에는 거의 되는데 그러니까 공공기관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자고책이라도 좀 써보려고 하는데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니까 뭐 진주시는 그런 권한이 없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주시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주시 얼굴을 걸고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때 당시 보니까 방식을 정산 방식을 창원처럼 당일 만약에 해서 바로 즉시 정산 체제를 갖췄으면 되는데 이게 사후 정산 체제를 갖춰 놓으니까 이런 문제 생기네, 그죠? 그래서 예결특위를 할 적에 그 박재식 의원이 뭐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박재식 의원이 이제 업체 구상권 청구에 관해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시는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이제 뭐 현재 배달앱 상품권을 진주시는 뭐 할인해서 판매하고 또 운영사에 대해서는 또 직접적인 지원을 또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책을 도입할 때 진주시가 만약에 이제 우리 지역 영세 상공인들을 특히 뭐 식당 업주들을 위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한다 그러면 처음에 이게 도입을 할 때 그런 면을 면밀히 살피고 또 일정 부분 만약에 손실이 발생한다 내지는 뭐 민간 업체 우리 뭐 유명한 업체 배달의 뭐 업체 뭐다음 요기요 뭐 이런 거 하고 경쟁해서 이기려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각오도 없이 그죠? 이걸 했다는 것은 참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예산이 또 뒷받침이 안 된단 말이지. 계속 누적적으로 계속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최명국 의원도 뭐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이거는 예견된 상황이었고 그 현실성도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졌다. 근데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예산 낭비, 시간 낭비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뭐 최근 들어서 경남도가 박완수 도지사가 경남 전체로 뭐 앞에 회의하는데 보니까 경남 전체를 묶어서 하는 방안을 한번 해보자 하는데 그것도 지금 캔슬됐습니다. 캔슬됐습니까,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진주시도 지원을 했는데 도 자체에서 그냥 이걸 사업 자체를 그냥 그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캔슬하는 쪽으로 뭐 영세 우리 그 음식업체들 음식점주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거는 민간과 배달하는 그 중개업체잖아요. 중개업체의 그 민간 영역에 과연 우리 공이 들어가서 이길 수 있을까? 경쟁력이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죠 저는. 뭐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고 또 12월이면 또 정산 또 그런 게 해줘야 되는데 정산하는 그런 또 그 세금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또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상황을 보니까 이 미정상금 회수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게 상당 만약에 해결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그다음 절차적으로 그죠? 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우려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 간에 배달의 진주는 소상공인을 도와주려고 진주시가 취지는 좋았죠.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또 피해만 주는 이제 그런 시책으로 남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주시가 그냥 뭐 고발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고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피해를 정상금을 받지 못한 영세 음식업주들이 자기들 음식값 그죠? 그걸 정산받는 게 최우선인데 그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좀 마음이 좀 미안 말인데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어려운 시기인데 계속 좀 어려움만 누적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시책을 펴기 전에 이런 문제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냥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덜렁덜렁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관련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실정에 맞는가?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 배달 앱 이런 것도 뭐 수도권이 잘 되는 이유가 인구가 좀이라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동 거리도 짧고 한데 우리 중소도시에서 이걸 하면 참 힘들어요. 사실 그 혁신도시 쪽에서 하는 업체 그죠? 배달하다가 저쪽 팽거동 쪽에서 혁신도시까지 지금 배달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배달료도 억수 비싸던데. 한 7천 원 하죠. 음식값 마침 비싸던데 음식값이. 7, 8천 원 하거든요. 도시 그러니까 대도시하고 중소도시의 차이가 있는 데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진주시가 이번에 공유형 자전거 하모 타고 시범 운행한다.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시작했네 벌써. 예, 시범 운영 18일부터 했는데 이것도 시민들한테 좋은 일이죠. 좋아 보이죠. 예. 아니, 좋은 게 아니고 좋아 보인다고. 좋아 보입니까? 부정.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창원에 지금 좀 살아서 잘 알아요. 누비자. 창원에 뭐저 자전거 과도 있고 공공요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창원의 경우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여러 수십억 대요. 최소 50억 이상 든다고. 창원은 너무 크니까. 크도 그런데 크도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진주도 뭐 작은데 하지만 야 이게 그 시권력이
넓은 쪽에는 이거 굉장히 운영하기 힘듭니다. 예, 힘들고 진주도 뭐 자전거 계도 있습니다만은 담당 계도.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이것도 잘 돼 있고 자전거 도로 돼 있는데 진주의 이 자전거 도로는 제가 판단컨대 레저용 자전거 도로입니다. 생활용 자전거 도로가 안 돼 있어요. 뭐 교통수단, 네, 교통수단으로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레저용은 잘 돼 있습니다. 레저용은 전국 강변을 따라서 난강 강변을 따라서 전국 어디에 내놔도 뭐 빠지지 않는 자전거 도로가 돼 있지만 과연 자전거를 타고 중앙시장에 전시장 보러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게 이제 별도의 문제죠. 네. 그래서 시에 따르면은 일단 뭐 자전거 도로가 좀 잘 갖춰지는 우리 난강변, 그다음에 이제 저쪽 충무공동, 예, 이런 쪽에다가 이제 거점 35곳을 이제 도입해가지고 일단 시범 운영을 해보고, 뭐 또 운영해보면 또 문제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나오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정식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좀 부족해서 사실은 못 알아봤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초기 투자되는 비용보다 유지 관리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그 자전거 한 대 가격도 장원 같은 게 보면 한 20만 원? 그게야 뭐 해봐야 1000대 해봐야 돈 얼마 안 드는데 문제는 앞으로 그게 작습니까? 유지 관리 비용 더 많이 든다니까요. 20만 원에 1000대면 얼마예요? 2억 아니에요? 그거는 뭐 우리 진주시 예산이 진주시 전체 예산이 2조가 넘는데 그 해보면 세 발이 피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다루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아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것 같아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라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환경위원회 시의원님 한번 모시고 뒤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대충 이렇게 찾아보니까 현재 지자체에서 그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현황을 보니까 제일 유명한 게 서울의 따릉이, 그다음 대전시의 타슈, 여수시의 유바이크, 그다음 이제 우리 경남의 창원시의 이제 누비자. 네. 이런데 운영 효과는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교통 수단으로서 혹은 이제 교통 대체 효과로서의 그거보다는 이제 레저용이 그 레저형이 더 이제 심하다는 거죠. 심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더 효과적이죠. 레저형에도 효과적이고 진주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 강변을 따라 지금 무료 대여를 해줬어요 그동안에. 지금 안 하는? 유료 1시간에 만 원인가 뭐 이렇게 그 타보면 재밌고 좋아요. 좋은데 과연 생활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인 공공자전거 운영 효과를 뭐 일반적으로 좀 적어놓은 걸 보면 대중교통 수단 간 연계 역할, 시민 근거리 교통 편의 제공,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차량 위주 도로 문화 변화, 미세먼지 절감 효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목표는 이런 거라고. 근데 이런 이제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면 진주시가 하고 있는 이 하모타고가 과연 어떤 사업의 목적과 좀 부합한가 이런 문제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이것도 우리 자전거 문제도 특히 그 서유럽이나 동유럽의 경우를 많이 든다고요. 우리 사례가 자전거 도시를 하면. 근데 사실 가보면 자전거를 가지고 진짜 일상적인 교통 대체 수단을 하려 그러면 인구가 5만 내외.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평지인 유럽 같은 경우 인구가 적고 이런 데지 진주같이 고개도 많고 길이 전부 고갯길이고 창원도 마찬가지. 창원도 한번 가면 수킬로씩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전부 언덕길이고 한데 불리해요. 불가능한 환경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지금 그 창원 누비자의 경우에 보면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이제 억대의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이게 1년에 투입되는 비용이 그때 당시에 몇십억 든데 50억인가 들더라고. 그럼 일단 문제점은 이게 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네. 그다음에 그 자전거의 고장률과 파손율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막 타는 이제 그런 경향도 좀 높고
그러면 자전거 도로 여건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 여건 자체나 이런 위험 요소들이 이제 항상 있다는 거고. 진주보다 치안활행 도로는 사실 창원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훨씬 잘 돼 있죠. 근데 창원시청에서 도청까지 근데 인적 거리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언덕길입니다. 그 활용하기가 타기가 쉽지 않다고. 이게 지금 또 이걸 왜 나는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왜 그 전기형 전기 바이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민간에서. 네? 지금 곳곳에? 진주도 네, 4개 업체가 있고 한데 4개 업체가 있고 있는데 이걸 왜 또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직 자세한 내용이 없고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는 한 달 요 정도밖에 안 나오고 시범 운영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전기형 우리 바이크 1인 이동 수단 이게 더 활성화돼 있잖아요.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젊은이들은 전부 대학가에서 좀 그거 타고 다니고 하는데 과연 자전거를 타고 그럼 저어야 되는데 그죠? 수동이잖아.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일단 건강상 도로교통법상 보면 이제 자전거를 타면 이제 헬멧을 쓰기로 돼 있거든요. 부착을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운영상에 그럼 헬멧을 어떻게 분실 보관을 해야 되느냐? 뭐 보관이든 아니면은 뭐 A 지점에서 자전거를 예를 들어 자전거를 20대를 기본적으로 배치를 해놨다 하면 뭐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운행을 하다 보면 A에 막 집중적으로 자전거가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또 관리 인력이라든지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거는 도입하기 전에 본격 도입하기 전에 창원시에 초창기에는 이게 공유행 자전거가 카드나 이거 발급받아 가지고 그죠? 예, 그렇게 정산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전기형 우리 그 바이크 뭐 전기형 뭐 있죠? 1인용 그 뭐라 하죠 그거 도입되고 나서 이게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레저용 말고 그냥 생활용 타기가 쉽지 않을 건데 아마 수요가 줄지 싶은데. 진주는 카카오 T 바이크 이런 거 들어왔어요? 그래 다 있어요. 있어요? 다 있어. 그럼 이거 민간 공유 이런 민간이잖아요. 민간 공유형 이동 장치 그 뭐 자전거 사업자하고 사실 경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인데 과연 이게 레저용을 제외하고 생활형으로 사용하는 가격은 어차피 공공이 하는 게 좀 싸겠죠. 예, 무료하거나 뭐 하지. 무료? 돈을 안 내요? 시범 운영이니까 지금. 시범 운영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범 운영하니까. 그래도 아니 창원시도 이게 수익을 시범 운영 기간 중 무료지. 그렇지. 그래 하고 나서 카드를 가지고 카드를 발급받아서 회원제를 하더라고. 창원의 경우에. 근데 그게 몇 년 하다 보니까 투입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상당히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지금 그때는 또 이게 전기형 바이크가 나오기 전이었거든. 근데 지금 전기형 바이크 업체들이 많이 생겼잖아, 그죠? 아무튼 툭툭 구부러져 있는 그거. 진주는 전기형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는 아니. 아니야, 일반 자전거인데. 일반 자전거죠. 일반 자전거인데. 그럼 여기 GPS도 달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장착. 그럼 그것도 GPS도 분실이라든지 아니 이게 그냥 본부장님 말씀대로 뭐 레저용이라고 하면 레저용은 진주는 되는데 저도 몇 번 타봤어요. 난강기면을 여기서 저 진양호까지 가보고 10,000원인가 내면 좀 빌려주는데 2년 정도 있고 재밌는데 이런 생활형으로 하기가 참. 그래서 지금 전기형 자동 발만 얹으면 젊은이들 그냥 가는데 이거 저어가면서 갈 사람이 있겠나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름 같은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게 자전거 타기가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안 괜찮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 삼아서. 예, 운동 삼아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자전거가 대부분 있죠. 바이크족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필요성은 뭐 한번 해보고 취지는 좋죠. 시범 운영 하니까 시범 운영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 그럼 이제 좀 전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배달의 진주처럼 또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그 35군데인데 거의 집중이 되고 있네. 아니 진주는 자전거 타기가 좋습니다. 어디에 난강 변을 중심으로 레저용으로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핵심도시도 사실 가보면 그 자전거 타고 LH에서 저 아파트에서 LH까지 힘들 건데 교통 문제가. 근데 요 보면 시민들이 공유형 자전거는 시민들의 환경 보호와
건강 정진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생활형 자전거 그걸 이야기를 그렇죠. 생활형 자전거인데 사실 그러면 자전거 도로 일반 그 시장 가는데 그죠? 자전거 도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앙시장 옛날에 뭐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자전거 타고 통학을 했지만 지금은 자전거 타고 시장 못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뭐 일단 시범 운영을 하니까 좀 어떤 식으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무조건 아마 레저용으로 특히 핵심도시 주변이니까 난강변에 특히 공원 주변에 레저용으로 그렇게 산책용으로 그게 더 예산이 그러면 이제 얼마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 뭐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도 무료 대여소 일단 한번 많이 타보시고 좀 현재 하고 시범 운영 한다 하니까 많이 타보시고 문제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생활용으로 쓰면 이게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수입니다. 상당히. 전동 킥보드 이렇게 많은데 또 한다. 자세한 또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좀 가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진주시 의회에서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거는 예결특인데 그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그거 아닙니까? 추경의 마지막 추경이죠. 추경인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싶어서 또 한 봤습니다. 3시간 넘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만 좀 추렸습니다. 그 강진철 그 예결특위위원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진주대첩 역사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입장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진주시가 바로 거기에 반박 자료를 냈죠. 그때 좀 용어가 적절치 못했죠. 그것도 방송도 했는데 지방의회가 대행했다, 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이제 용어를 이제 거기에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진철 위원장이 그 담당 국장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반박 자료를 낸 부서가 어디가? 그럼 누가 썼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좀 입장이 이제 좀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 국장이 앞으로는 용어 사용을 좀 신중히 하겠다. 사과를 했네, 그죠?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강진철 위원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는 우리가 그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 이거는 지방의회의 대행이라는 이런 표현은 대한민국 지방의회 그 관련 무슨 뭐 단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우리 거기다가 이 자료를 보내가지고 이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시에서 뭐 이런 앞으로 용어 사용을 신중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뭐 사과를 했네요. 이 또 사과죠. 사과.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뭐 이걸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계속 또 뭐 문제를 논란을 또 양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문제는 일단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다음에 최민국 의원이 이제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지금 부산 경남 통합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전 경상국립대 총장님을 지내신 권순기 총장이 지금 통합위원회 무슨 자문위원회인가 통합위원회 위원회에 위원장 돼 가지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뭐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하여튼 그거는 추진되고 있어요. 그 각종 뭐 요령 수렴 과정이나 이런 건 추진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 의원은 이제 만약에 부산 경남이 통합이 뭐 좀 과시화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진주시가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이제 질의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부산 경남이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이제 지역이
어찌 보면 진주를 비롯해서 서부 경남 지역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사전에 이제 우리가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현재 진주하고 사천이 이제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진주가 얻은 것이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권과 이제 시민들이 좀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하는 이제 그런 통합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지역을 달구고 있는 문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직할시 뭐지 또 지금 사천시 아니죠 저 창원시는 뭐 100만 넘었다고 특례시 뭐 창원 처음에는 또 자기들 분리한다고 막 경남도로부터 분리한다고 막 그랬는데 언제부터 또 다시 통합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분리해 나갈 때는 언제고 다시 또 통합. 그 최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오경원 의원이 또 진주 사첩 통합이 물 건너간 거 아니냐. 현재 지금 사천 남해 하동 협의회가 이름을 원팀 이렇게 부른답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행정기관이 세 개지만 여기 이제 시군이 세 개 시군이잖아요. 보면은 뭐로가 묶일 수 있냐 하면 국회의원 선거구 단일 선거구 그죠? 그걸로 이제 묶이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그 지역 국회의원이 요 지역구가 여기다는 거죠. 사천남해 하동. 예, 그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해보면 할 이야기가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뭐 진주 사천 빼고 남해 하동 놔두고 진주 사천만 통합했을 경우 그 남해 하동 어디 가서 붙을 거예요. 선거구 뭐 10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오경원 의원은 진주 사천 통합 주장은 뭐 짝사랑이 아니라 스토커 수주이다. 뭐 이렇게 좀 날선 비판을 했고 하니까 이제 진주시에서는 뭐 우리의 길을 가겠다. 뭐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천 진주 사천 통합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이 부분을 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뭔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노력들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민간위원회 꾸려져 있잖아요. 꾸려져 있는데 민간에서 먼저 시작하고 민간에서 먼저 필요성이 나와야 이게 뭐 행정적 뒷받침이 됐는지 할 건데 행정에서 먼저 하면 반발이 당연히 뒤따르고 그렇죠. 그동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최지원 의원이 발언을 한 게 있는데 그 진주 시사 편찬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는 오래 전에 들은 거였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예산 전액이 불용이 됐답니다. 불용 처리가 추진이 안 된다 뭐. 예. 그 여기도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해 봤는데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들은 이야기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야.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시사 편찬위원회 내부에 또 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실행위원하고 이런 게 옛날 경남도사 할 때처럼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좀 진행이 안 되고. 그 세 답변은 편집위원과 실행위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뭐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아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내부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사가 뭐 그렇게 뭐 바쁜 사업인가요? 100년이면 어떻고 200년이면 어떻고 뭐 101년이면 어떻습니까? 그걸 하는 분들이 문제죠. 그런 중요성 시사가 가지는 그 중요성을 가지고 이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 좀 이게 좀 제대로 된 시사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이해관계가 계속 거기에 관여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건 좀 지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큰 틀에서 좀 시각을 갖고 이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주 청년몰 이야기는 저희들 가끔씩 한번 하기는 했는데
지금 청년몰이 지금 운영상 어려움이 많답니다. 이 재지원 이야기로는. 그래서 이제 뭐 어렵더라도 고도심 청년을 위해서 청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좀 추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실정을 보니까 이 현실은 어떠냐 하면 이 청년몰 사업 자체가 청년을 위해서는 좀 감사한 정책이긴 한데 이 빈 점포가 지금 적지 않답니다. 아니 지금 이게 거꾸로 됐는데 저도 이거 뭐 요 앞 시장부터 이거 한 거잖아요. 네. 청년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처음에 시작된 게 원도심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청년들한테 뭐 이렇게 혜택 주는 것처럼 한 게 사업이 이거잖아요. 그 청년몰을 만들면 청년이 있는 곳에 경상대 대학교 주변에 청년몰을 만들면 잘 되지. 근데 어차피 인구가 빠져나가는 유동 인구가 없는 우리 원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청년몰을 넣고 누들거리를 넣고 뭐 이리 하잖아요. 네. 그거는 예산 투입된 것 맞지만 효과 발휘할 뿐이지 왜 사람이 안 가는데 사람은 유동 인구 없잖아. 그러니까 월 평균 매출액이 300만 원이 안 된답니다. 지금 내가 중앙시장에 만들어놨던 거 가보세요. 뭐 다 비가 있지. 그때 몇십억 뭐 몇백억 몇십억 들여서 지원해서 그죠? 예산 지원으로 쫙 했을 때는 금방 뭐 무슨 효과죠? 뭐 효과 나지 몇 달 동안이나 하지만 반짝. 근데 이제 사실 거기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가지 않는 곳이니까 인위적으로 오게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오게 하거나 뭐 이리 안 하면 이게 청년몰이 그 한참 지하상가도 이야기 마찬가지죠. 전국적으로 청년몰이 잘 될 때 그 대구 서문시장이 제일 그 2층에 저도 가봤거든요. 대구 서문시장 그 2층에 청년몰 해가지고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트렌드가 또 바뀌죠. 예를 들어 기업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빠지고 나니까 예산 투입 효과 이런 게 빠지고 나면 또 이게 뭐 대구 서문시장도 요즘 가보니까 빈점포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문제는 뭐냐, 해냉 진주 청년몰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수입이 300이 안 되면 거기에 재료비 뭐 빼고 임금비 빼고 하면 실수익이 최저 임금에도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지원 의원은 그럼 이 청년몰에 대해서 처음에 뭐 투자를 했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책을 좀 이렇게 해야 안 되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지하상가 우리 청년몰 뭐 지하상가나 이런 데 보면 지하상가는 어차피 진주시 소유가 진주시로 돼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비어 있는 점포 지금 상당수 있거든요. 그냥 청년들한테 그게 법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필요한 그것도 지금 네? 사람 필요한 유동 사람한테. 인구가 없잖아요. 그 필요한 사람한테 조리가 안 됩니다. 음식 조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필요한 분한테 그냥 어차피 비워 놓니 뭐 본게 쉐도 얼마 안 되더라만 연간 200만 원 이 정도 뺐는데 공짜로 주자는 거예요. 공짜로. 저번에 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강성수 국장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또 그렇고 이제 공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뭐냐면 지금 이런 청년몰이라든지 그 뭐 아까 말씀하신 누들로더라든지 청년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구도심 활성화나 이런 데다가 청년들을 투입하는 이거는 이게 사지에 몰아넣는 것이다. 사지에 쭉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그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사지에 몰아넣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1, 2년 정도 버티면 그러면 우리가 후속 대책으로 뭐 조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또 어떤 다른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뭔가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성공해 나갈 수 있는 무슨 어떤 일말의 기대감이라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는 그냥 장사 안 되는 데다가 어떤 행정이나 어떤 그 정부의 이해를 위해서 시책 그런 걸 위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위해서 청년들을 사지에 몰아넣는다. 이러한 지금 그 비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용하지 마라. 그래서 뭐 구도심이나 뭐 상권이 몰락하는 데다가 제가 들어가고 아무리 그 백종원 씨나 이런 사람이 뭐 가면 모를까 젊은 청년들이 그냥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게 해보겠다라고 이제 덤벼드는 친구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친구들을 사실은 사지에 몰아넣는 거다.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계속 운영할 건지 아니 이 상태가 이런데 이거 계속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지원을 해줄 건지 아니면 이 친구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어떤 뭐 지하상가가 어차피 상황이 안 된다면 다른 타 지역을 해가지고 여수 밤바다 여수 카페 이름 뭐라 그랬어요? 남강포차처럼 진주의 어떤 특정 지역에 뭐 진주 청년들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 청년들을 먼저 좀 해가지고 뭔가를 좀 지역 활성화 지역별로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건데 시가 답변 보면은 뭐 차 홍보관 운영하고 있다. 청년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답변밖에 안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상 죽을 맛이죠. 지금의 상공인들이 뭐 대출한 거 뭐 마이너스 카드 뭐 대출 그 다섯에 이제 뭐 접었기도 하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그냥 단순히 하나의 정책을 뭐 한다 우리가 했다 여기에 머문다면 배달의 진주나 하모타고나 청년몰이나 똑같은 지금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만 이렇게 좀 걱정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불구하고 효과나 투입되는 예산이나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서 이게 이제 나오는 아웃풋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게 이제 증명된 거죠. 증명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하상가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비어 있는데 굳이 뭐 이걸 또 3차 몇 차 한번 수익 계약하고 할 거 아니고 그 아니 뭐 어차피 뭐 비어 놓니 근데 그냥 줘도 안 하지 싶은데 근데 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원도심 활성화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예산들을 많이 퍼붓고 있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일본 이제 뭐 거기 효과가 없는데 예산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끝까지 퍼부어야 된답니다. 퍼붓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도 유지하기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원도심 활성화에는 예산을 아끼지는 말아야 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이게 좋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가미가 되면 좋겠죠. 청년몰에 예를 들어 돈을 몇십억을 부었는데 현재 이 상태니까 아이고 이제는 안 되는갑다 그거 앉아 있으면 그 상황이 전혀 계속 악화되지. 네, 계속 악화되지 개선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제발 청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줬다 이런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는 정책들을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청년들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하지. 지금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벌어 가지고 거기 뭐 떼고 남는다 치고 30% 남다 쳐도 한 달에 90만 원밖에 더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청년들이 이 청년몰에 들어가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현실이 뻔히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뭐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그거 나가라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럼 어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자꾸 뭔가 대안을 계속 투입을 한다. 계속 퍼부어줘야죠. 이게 이거는 법은 이게 효과 사업의 정책에 효과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만둬야 될 사업들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배달의 진주처럼 이건 더 이상 해봐봐야 피해만 간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안 되겠지만 청년 정책이고 청년을 위한 시책이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의 좀 책임을 지는 시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저는 가져야 된다. 어떠한 방식이든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이 청년몰을 만들었으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진주시 상권 활성화 그 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단에서 이런 노력들을 같이 공동으로 해주고 진주시도 같이 해주고 해야 되지. 안 되니까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말 좀 각성을 갖고 그냥 내가 가진 것들을 마구 퍼부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좀 대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서 뭐 중앙시장에 그 의류 판매장 그 지붕이 성면이 그 발견이 돼 가지고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체를 못 하고 있답니다. 상당히 이제 환경적으로도 문제고
거기서 이제 일을 보시는 분도 상당히 문제인데, 근데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그 시장은 이게 뭐 평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분 이제 동의서를 받아야 된답니다. 성명 교체를 하려면 이 동의서를 잘 이렇게 받는 게 좀 힘든 모양입니다. 현재 한 70% 정도 동의를 받은 상태인데, 거기 계신 분들은 이제 빨리 해달라. 안전 등급을 안전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E 등급을 받았거든요. 최하가 F 등급인데 빨리 이거는 이제 이 시설 개선이 이제 급박한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좀 현재 다 받지 못해서 이걸 못 하고 있다. 시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의원들이 속속들이 뭐 생활 우리 시민 생활에 좀 많이 뭘 했다 그죠? 찾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그 비상계엄의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진주시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방의 진주시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이 진주 평년에 뭐 어떤 분들은 뭐 진주의회 뭐 의회 방송 의회 방송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회 대행 방송 대행 방송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자꾸 지역에 알려지고 개선돼 나간다라고 하면 뭐 의회 방송이라 해도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경남도의회 박성도 의원님 모시고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돼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2월 2일이죠. 오늘이 4일이니까 지난 월요일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재연기에 대해서 강력 규탄을 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예, 그 내용 잠깐만 좀 설명을. 강원, 영남, 호남, 제주 중점권 시민사회단체가 긴급 성명을 통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재연기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여서 이전 연내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 발표해라 촉구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 새벽 사태도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정부가 이거 할 정신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또 안 된다 밑밥 또 사 까시고 이거 할 정신이 없습니다. 없고 이 지금부터 굉장한 후속 절차 때문에 이게 지금 평상시에 돼도 지금 해줄동 말동인데 지금 이 비상시국이 되어서 이거 처리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야 간절하고 하지만 서울에서 볼 때는 이것보다 지금 이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에? 지금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자체가 이제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이제 사업이니까 이제 이 사업이 뭐 정치적으로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이 서로 가져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도 만약에 뭐 정부가 조속히 안정돼 가지고 뭐 이걸 추진한다 하더라도 또 제2차 내전이 벌어지게 돼 있죠. 각 지방에서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유치를 두고 각 도시마다 각 지역마다 이게 또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강 PD님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일단 재연기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지역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좀 지켜봐야죠. 뭐 지켜보고 조속히 이 지금 중앙정부 이 사태 정치적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 가지고 걱정은 됩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안정화이 되고 우리 헌법대로 체제가 그대로 가동이 돼서 제대로 된 뭐 이 정부가 갖춰지면 또 이것도 뭐 다시 또 지방에서 또 요구해야죠. 빨리 해라. 예, 저는 지금은 사실 이거 요구한다는 게 어불성설이 좀 정치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고려하면 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생뚱맞죠. 그렇죠. 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급선무가 이게 아니다는 거죠. 일단은 뭐 지방 균형 발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이게 뭐 물론
뭐 공공기관 일단 현재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성과 평가 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겠지만 일단 어찌됐든 간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 이전이 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되고 나서 지역들이 그때 당시보다는 나아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고려도 필요할 것이고 지역 안배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지방의 지금 뭐 지방 그 소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꼭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속히 좀 이렇게 저는 이 지금 이 우리 그 제2차 뭐 공공기관 이 지방 이전 뭐 이런 문제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 희망은 내년에는 진짜로 이 좋은 정부가 들어서든지 뭐 하여튼 해서 우리 수도를 앞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못했던 추진하다 말았던 왜 국회는 그래 국회는 세종시로 옮기나 국회 세종시 옮기잖아요. 이건 게 아니 그건 아직 멀었고 그 왜 경제 수도 그다음에 정치 수도가 한 곳에 있어야 되느냐 정치 경제 문화 뭐 모든 게 서울 한쪽으로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웬간한 나라는 보면 행정수도 따로 있고 경제적 중심이 따로 있고 그죠? 문화 중심지 또 미국 매도 문화 중심지는 어디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왜 못 안 받지? 그 다른 건 다 본받으려 하면서 외국의 사례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제가 뭐 책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른바 지금 이 현 시대에는 지방의 반란이 필요하다. 지방이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방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라는 그 어떤 큰 명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언제까지나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계속 그렇게만 있어가지고는 전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법률 같은 경우 세법 특히 그죠? 그런 거 바꿔야 되고 경제가 저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70% 이상이 전부 수도권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생기고 그다음에 이거 공공기관을 만약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중앙 집중도는 10년 전부 10년 우리 10몇 년 됐죠. 그거면 10년 전보다 이게 완화가 됐느냐? 사실 내나 똑같거든요. 올라가는 거는 집중화되는 건 뭐 똑같아서 조금 변화는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이 정치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정치권의 대타협을 통해서 진짜 지방을 살리고자 하면 행정적 수도 뭐 세종시가 있다, 그죠? 있다 하면 그럼 경제적 수도는 놔두다 문화수는 어디 다른 이렇게 좀 분산을 시키는 게 좋잖아요. 근데 벌써 아직도 뭐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자꾸 통합하자 하는데 그럼 뭐 부산 경남을 통합해 그럼 서울하고 통합하자 그리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뭐 아이고 이런 이야기 하면 답답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으시는 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건데 그런데 답답하지만 계속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상황은 저는 뭐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방에서 요구를 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적시를 해서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역이 우리 지방이 뭐 반란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지방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최대한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바람인데 네. 상당 기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 상황을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다. 진주평론 진주자 위클리 이슈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는 뭡니까? 안녕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